손님 여러분, 오늘 밤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공포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안의 이씨 부부와 말버릇이 심한구 육씨, 귀육씨의 저승에 있는 구악 귀친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무서움을 느껴보세요. 이야기는 한때 실제로 일어난 일로 18세기 후반에 중국 장안에 살았던 이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재산이 많았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구악이 있었습니다. 구악은 저승에서 온 악귀로 이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해는 상급 악마였습니다. 이 악귀는 이들 가정을 제멋대로 찾아서는 물건들을 산책시키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고생을 면치 못하고 다양한 불교 수행을 시도해도 구악을 몰아낼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부부는 새로운 불교 신앙교단의 도움을 청해 구악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악을 제거하기 위해 이 부부는 구육씨라는 신앙인을 불러왔습니다. 구육씨는 구악을 퇴마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이 부부의 집으로 가서 구악을 퇴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육씨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구악을 쫓아내기 위해 불교 수행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미확인 범죄자권을 이용해 기류기계, 륵도천 지이름의 악귀, 귀동 상태에 있는 구악의 전투를 돌파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으며 구악을 퇴마했습니다. 이 부부는 고생 끝에 구악을 제거해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구악의 도발적인 모습에 위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구악은 이 부부를 괴롭히는 단순한 악기뿐이었을까요? 숨어있는 최악의 비밀을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우리 하나뿐인 정서입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있으면 강동면사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무지개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자주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지경이라는 소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지경이는 무지개를 따라 걸어오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놀랍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동면사 이씨는 지경이를 믿었고 그녀와 함께 퇴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동면사 이씨와 지경이는 무지개를 따라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뒤에서 괴물이 지경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강동면사 이씨는 무시무시한 음행사를 쓰며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이어서 강동면사 이씨는 바위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경이와 함께 바위 뒤를 들여다보며 바위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슬픈 얼굴을 하고 강동면사 이씨와 지경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지개의 정령입니다. 그러나 나의 흔적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괴물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강동면사 이씨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변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그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함께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강동면사 이씨는 지경이에게 구애했습니다. 그 소녀를 죽이지 않고 내려오면 나는 나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자 지경이는 강동면사 이씨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인입니다. 그리고 강자가 되기 전에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소녀를 보호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강동면사 이씨는 지경이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며 소녀는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것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리하여 소녀는 무지개의 정령으로 돌아가고 마을에서는 다시 아름다운 무지개가 위로 올라오길 기원하며 지경이와 강동면사 이씨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안성낙산 녹산에 있는 김씨 마을에서 일어났던 김선방, 김사원의 퇴마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800년대 초반 경상도 출신인 김선방이 안성낙산 김씨 마을에 살면서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선방은 수행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나 안 그래도 평온하던 김씨 마을에서 한 남자가 병공으로 변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이를 해결하러 나섰습니다. 그날 밤 김선방은 병공이 들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천상의 신령들이 나타나 김선방에게 이 현상은 외세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리며 좀 더 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김선방은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병공은 이번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며 사람들을 밀어내고 괴롭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선방은 병공에게 철수를 물리며 그의 억제를 시도했지만 이는 병공의 저항으로 실패합니다. 그리하여 김선방은 조금 더 강력한 퇴마 수행을 결심하고 효명식을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한 효명식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령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 수행 방법입니다. 김선방이 효명식을 시작하자 하늘에서 천상의 신령들이 내려와서 김선방의 근처에서 아름다운 불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선방의 수행으로 병공이 고사하게 됩니다. 이후 김선방은 이 성과를 누리는 한편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랄 만큼 강력한 퇴마 능력과 그 퇴마의 효과로 인해 지금도 후손들이 김선방을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선나간 귀묵령에서는 예전부터 관광객들의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몸이 약해져서 서선나간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후에 그를 괴롭히는 몸근칠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주민은 그들에게 괴상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남자의 몸을 괴롭히는 것은 서선나간에서 살고 있는 산신이었습니다. 이 산신은 상처 입은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가 상처를 입은 진실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신을 달래기 위해 항상 음식과 소를 제공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가족에게 산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소를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서선나간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산신을 만나게 된 것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귓가에 들려오는 폭음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다가 그들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밀실로 이끌려갔습니다. 밀실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머리맡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달래주려고 왔나? 그리고 그것은 뒷문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뒷문을 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따라 산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산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산신을 달래기 위해 그의 좋아하는 술과 음식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나무로 이루어진 갑판 위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신의 몸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시야를 잃고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지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이 산신이 이제는 괴로움과 아픔을 겪지 않게 됐을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산신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당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산신을 달래줌으로써 그의 아픔을 덜어주었고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서선나간 귀묵령은 이제 그들이 산신을 달래준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 장소에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왔지만 이 이야기는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장경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수지구 운중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인근에 위치한 수지호를 연결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천 대의 건너는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오가며 분당구의 중심지인 정자동과 수지구의 중심지인 운중동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최근 장경교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경교를 건너는 차량들이나 보행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교성의 악령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라디오의 호스트인 하윤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경교에 찾아갔습니다.
하윤정은 먼저 장경교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유교성의 특징과 퇴마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후 장경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하윤정은 명상을 시작했고 그녀는 유교성의 악령과 대화를 나누며 그 악령을 퇴마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유교성의 의식과 방어구를 내세워 그 악령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정은 이 방법을 바탕으로 장경교 주변에서 나타난 유교성의 악령을 퇴마하였고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경교를 건너는 차량들과 보행자들도 이제 안심하고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공포 라디오를 듣는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전파되고 하윤정은 대한민국의 퇴마사로서 이름을 날리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충주 문화골은 오래전부터 기이한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서 구몽비몽이란 이름을 가진 악령이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구몽은 인간의 몸을 잡아먹는 악령으로서 충주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를 퇴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3일명이라는 퇴마사무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3일명은 구몽 퇴마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로 충주 지역의 주민들은 구몽에 시달리면 이곳을 찾아 구몽을 퇴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3일명으로부터 발령을 받은 퇴마사가 충주 문화고르로 가서 구몽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구몽은 그 어떤 것도 공격해오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마사는 충주 지역 주민들에게서 전해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몽에게 3일명이란 이름을 부여하여 퇴마하라고 해야만 행운을 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할 때에는 꼭 3명이 함께해야만 행운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마사는 그 비밀을 반영하여 3일명 동료 3명과 함께 구몽과 맞서 싸웠습니다. 과거에는 구몽과 싸워 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몽이 거세지 못하며 퇴마사들의 공격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충주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기억되며 3일명은 지금까지도 충주 지역에서 구몽을 퇴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영종 전투에서 일어난 무속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왕조 시대에 건설된 요새로 다수의 병사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종 전투가 일어날 당시 남한산성 내부에는 조선 철종대왕의 축복을 받아 태양의 이름을 받았다는 염상이 있었습니다. 이 염상은 영종을 이끌던 일본군 사령관 원평수가 깨뜨리려고 했지만 무적의 힘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 무속가들이 나섰습니다. 김옥균과 윤묘 선생님 등의 무속가들은 매우 강력한 퇴마술을 사용하여 염상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동서양 무속의 융합을 시도하면서도 본인들만의 강력한 퇴마술로 대왕의 축복을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마술은 영종 전투에서의 한국의 결정적인 승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무속적인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유명한 전설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무속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김옥균과 윤묘 선생님 등의 무속가들은 우리나라 무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남한산성에서 일어난 무속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그만큼 자연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종종 악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속가들은 이런 악령과 살인귀를 퇴마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기운과 선한 영역을 이용하여 악령을 제압하고 살인귀를 추적하여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무속가들은 무기와 함께 출동하여 지면과 입체적인 공간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는 악령이 일정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무기로 공격하면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속가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자기 영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악령이나 살인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소거합니다. 무속가들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유례 없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무속적인 전통, 그리고 몸과 정신을 희생하여 악령과 살인귀를 퇴치하는 이러한 스토리에서 착안하여 인간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원칙적인 믿음과 같은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대한민국 울산시 서창 일대에서 일어난 축을 제조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창은 울산시의 북쪽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축을 제조하는 일이
지역민들의 주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서창 일대에서 축 제조 작업을 하던 몇몇 지역 주민들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자꾸만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이상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지역 주민이 축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와 목재가 치밀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역에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마치 어떤 정신병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후 축 제조 작업에서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창 일대에서 축 제조 작업을 하고 있던 한 그룹의 지역 주민들은 축이 자꾸만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 제조 작업을 중단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나무와 목재가 자라는 산속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속으로 가기 시작하자 이상한 기운과 함께 축이 자꾸만 뒤집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우연히 어떤 템플릿에 지나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축이 멈추고 이상한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상관없이 축 제조 작업을 계속하기만 하다가 축이 자꾸만 넘어지는 등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는 악령이 축 제조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부를 불러 빌려서 퇴마 작업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신부와 함께한 지역 주민들은 축 제조 장소에 가서 퇴마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악령은 매우 강력하여 퇴마 작업은 길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축 제조 작업을 하는데 이용하는 목재와 나무들이 모여 악령이 갇혀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림자처럼 어두운 악령이 목재와 나무들을 통해 축 제조 공장으로 나와 축을 덮고 흩어지는 퇴마 작업 중이었으며 땅을 들썩일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이후 서창 일대에서는 축 제조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축 제조 작업에 이용하는 목재와 나무들을 꼼꼼히 검사하고 축 제조 작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축이 덮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인왕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선조들이 전해 내려온 신비한 이야기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귀와 고슴도치를 테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인왕동에 살던 한 가족이 마귀와 고슴도치를 퇴마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마귀와 고슴도치 때문에 수년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가족은 마술사인 무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인은 가족의 요청으로 마귀와 고슴도치를 퇴마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마법인 사자무늬 아미타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인은 가족에게 사자무늬 아미타불의 비밀을 가르쳐주며 이를 사용해서 마귀와 고슴도치를 퇴마합니다. 그 뒤로 이 가족은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왕동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지나가면서 공포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전통과 이야기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순천의 섬 오목도에서 일어났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목도는 전설 속의 섬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적들이 모여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해적들을 만나면 큰일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적들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해적단인 여강파의 일원으로 일했던 양현이는 보물을 찾기 위해 오목도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섬 전체에서 살아나는 마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현이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마귀들을 퇴치하며 보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현이와 동료들은 마침내 호남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보물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물이 아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호남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만들어 놓은 산호밭이라는 기괴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후 양현이는 그것을 발견한 해적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처단하고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목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공포스럽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조심하세요. 이상 오늘 공포라디오에서는 순천 오목도에서 일어난 해적과 마귀를 퇴마하고 보물을 찾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경주 황남산에서 발생한 악령과 살인귀에 대해 듣고 나니 무서움에 채 하루도 지난 적이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선조들의 미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경주 황남산은 조선시대부터 무속가들에게 유명한 곳으로 이곳에서는 종갓나무와 산신님도 모셔져 있습니다. 어느 날 황남산에서 산신님을 모신 종갓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무속가들은 종갓나무를 되찾기 위해 황남산으로 출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산속나무와 종갓나무가 자라는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것을 비롯하여 악령들이 등장하고 가족들을 살해한 살인귀도 등장합니다. 무속가들은 이런 광경과 살인귀를 퇴마하기 위해 자신들도 목숨을 내던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악령과 살인귀를 퇴마하지 못하고 비극은 계속됩니다. 결국 이들은 살인귀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악령은 아직도 황남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무속가들이 겪은 모험과 비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칠곡의 장덕춘 씨가 퇴마하러 이집트로 갔다가 격파한 궤도마귀와 대청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포 이야기, 세상에 놀랄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공포라디오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덕춘 씨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퇴마사 중 한 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궤도마귀와 대청마귀를 격파한 이야기입니다. 장덕춘 씨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악령과 귀신들을 퇴마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 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러한 장덕춘 씨의 놀라운 능력을 엿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 칠곡의 한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은 불안한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사람들은 밤마다 기운들에 시달려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장덕춘 씨였습니다. 장덕춘 씨는 마을 주민들의 부탁에 응해 이집트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덕춘 씨는 이상한 꿈을 꾸며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덕춘 씨는 이 꿈에 나온 모습 그대로 이집트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장덕춘 씨가 이집트 사막에 도착하자 마침내 그의 눈에 걸쳤던 것은 거대한 궤도마귀와 대청마귀였습니다. 이 두 마귀는 존재하기도 끔찍하게 나쁘고 악독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덕춘 씨는 이 두 마귀를 격파하기 위해 일어난 싸움에서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장덕춘 씨의 능력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 칠곡의 장덕춘 씨가 이집트에서 궤도마귀와 대청마귀를 격파한 이야기는 공포라디오에서 아주 길게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 장덕춘 씨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나요? 이야기는 한창 소문에 실린 1980년대 초반 전주 당산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골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곳에서는 유령 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숲에서 기묘한 신음소리와 함께 환영하는 듯한 어두운 그림자를 본 것을 비롯하여 밤중에 집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맑은 소리나 살인귀 같은 아수라장 같은 한숨소리 등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들로 불안한 주민들은 무속신으로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 은둔지에서 의식을 버렸습니다. 이 신명에서는 당산 유령양 당산귀양 농민들의 제보를 받아 무속적인 규율에 따라 세양신, 천간신, 무당신 등 다양한 신들을 부르고 신병들이 문의에 따르며 춤추는 오묘한 의식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식에서 유령의 신분을 가지고 부르는 몇몇 유령신들은 신체적으로 곁들여진 사람들의 향기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적하며 유령에게 스친 이들은 건강과 행운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항상 유령들과 대화하며 숨어있는 심리를 파악하여 뱀 껍질과 비단 스카프, 차렵 느낌 등으로 일종의 연극을 벌였던 무속가들도 이번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산 유령 여러 기이한 신의 선술집이 여러 무속가들을 끌어들이고 종종 무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악령과 살인귀를 퇴마하기 위해 출동한 무속가들이 경험한 공포의 시간들은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안개 속의 풍경이나 현관을 이용하여 유령을 불러내거나 당산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유쾌하지만 동시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귀가 꽂히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하는 공프라디오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너를 엄청나게 해석해 따낼 것입니다. 담백하게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청도태산은 전설적인 산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그곳에서 유령 혹은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 무속가들이 그곳으로 출발해 태산의 악령들을 퇴마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한 해 무속가들이 태산으로 출발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렇게 무난하게 진행되던 퇴마 작업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무속가들은 태산의 정상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냄새가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소리와 냄새를 제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들은 무서운 괴물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괴물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 괴물들은 무속가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속가들은 그들의 토대인 정신적, 신체적, 철학적 수로로 이들의 기운을 제어하면서 악령들을 퇴치해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그들이 대처한 어떤 상황보다 이번 빈약한 악령들에 대한 전투는 더욱더 고되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속가들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광기를 발휘하면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싸웠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청도태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아직도 파견되는 무속가들의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창리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위치한 마을로 이곳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악령과 마귀의 존재가 떠돌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창리에는 어느 한 가문의 가묘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가문의 후손들은 늘 이상한 꿈을 꾸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가문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웃 마을의 사람들도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창리를 지나가고 있던 목사님은 이 마을에서 느껴지는 사악한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느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을에서 대거나 모은 주민들과 함께 가문의 가묘를 뒤적여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퇴마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창리에 가지 않고 마을 자체가 버려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주민들은 마을의 고위층과 함께 신청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악령과 마귀를 퇴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퇴마 작업이 지속되던 중 마을 내부의 인간적인 죄와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기운이 이 악령과 마귀들을 부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악령과 마귀들은 퇴마되었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창리의 유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주산 골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은 선덕이라는 천인의 퇴마력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집은 그 동네에서도 매우 이상한 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숲속에 위치한 강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둑이 들어가도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악령이 들어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날 단 한 개의 떡과 물 한 수를 달라는 사람이 이 집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주인할 일이 없어서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을 놀이터 삼아 악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베개 밑에서 귀신이 나왔고 둘째 날은 천장에서 불길이 나오며 물건을 바꿨습니다. 셋째 날은 집에 물이 없어져서 본물을 가져오러 나갔을 때 집에 들어온 것을 모르는 악령이 입에서 욕설을 하며 이상한 춤을 출 때에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넷째 날 주인이 혼자 오래 나무를 참고 있으려고 바깥 문을 닫아두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형 전신 거울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거울이 장난이라면서 무심히 들어갔으나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 대신 어떤 악령이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주인은 답답함에 참을 수 없게 되어 선덕이라는 천인을 찾아갔습니다. 선덕은 집의 영혼을 받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각종 희생을 하면서도 이를 수습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선덕의 도움으로 악령이 사라지고 귀신들도 정화가 되어 집주인이 다시 오감을 잃어버린 집에서 평상시와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끔찍한 상황 아래에서도 사람들이 기적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성 청성리에서 일어난 악령과 귀신을 동양적이라는 노인이 테마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담과 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성 청성리는 옛날부터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악령이 출몰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악령들을 퇴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악령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퇴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동양적이라는 노인이 청성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동양적은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이 천년간 귀신과 싸우면서 배운 테마술을 사용하여 악령들을 퇴치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동양적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는 청성리에서 악령들과 격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양적은 강력한 악령들을 퇴치하며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업성이라는 악령은 동양적조차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동양적은 업성을 퇴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동양적은 귀신들이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업성에 대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적은 업성을 매달아 두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청성리에서는 악령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동양적의 테마술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담과 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종종 영화나 소설 등에서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시기는 명나라 말기였습니다. 대산이라는 산에서는 악령이나 귀신이 자주 출몰했는데 주민들은 신앙심이 깊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조들의 유적지인 천성광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성광은 높은 신앙심과 탁월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악령과 귀신을 퇴마할 수 있는 유명한 사제였습니다. 그는 대산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그의 놀라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한 번에 7명의 악령이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려는데 천성광은 손을 들어 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들의 삶에서 악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귀신이 자식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괴롭히던데 천성광은 이 귀신의 아이를 되살려주면서 귀신을 퇴마했습니다. 이처럼 천성광은 자신의 지혜와 초자연적 능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악령과 귀신을 퇴마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인상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진 오사리는 경상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악령과 마귀의 출몰이 끊이지 않았는데 농사에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의 존재가 의심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악령과 마귀를 퇴마하는 3명의 선인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방선명, 손장군, 홍알성이었습니다. 세 선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출몰하는 악령과 마귀들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출몰하는 악령과 마귀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퇴마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퇴마술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퇴마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출몰하는 악령과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가시나무의 가지와 깃털, 밤에 수양버섯을 마셔 술을 마시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퇴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서 출몰했던 악령과 마귀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진 오사리는 더 이상 악령과 마귀의 출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출현으로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3명의 선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들의 퇴마술은 이후로도 유지되어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민간 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